다르다 아까 했죠? 다르더라도 포인트가 뭐야? 주택이야. 주택. 알아들었어요?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건 알겠지. 5글자로. 주거용 건물.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이거 개인지도 시킬 때가 없고 개. 근데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살, 6살이라도 엄청 학원을 많이 보낸대. 그 나라 망조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실력은 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있는 자들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업하고, 없는 자들은 뭐다? 그냥 기본만 시키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래. 우리 손녀가 있잖아. 자기도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어렴풋이 아들에게 얘기했나 봐. 그럼 한 달에 영어 학원도 150, 200 들어간대요. 내가 그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워라. 그거를 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 경쟁을 하잖아. 또 여자들끼리. 남편 월급이 얼마냐 등 가장 귀신 신하락까지 좌우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모든 게 적당하게 우리나라 이게 정부에서 여든 야든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걸 못 하잖아. 주둥이만 살아있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말로만 떠든다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택이에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 합쳐서 계산해. 주택은 합산해서 뭐가 나와? 산출세액.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세금도 나눠야지. 그럼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 표절액 비율로 안분. 안분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아까 했던 것도 했어요. 이상하다.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자, 도시지역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재산세를 배우다 보면 도시지역분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거는 185쪽이에요. 참고로만 해줘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입니다. 폈어요? 185쪽. 자, 칠판 봐요. 우리의 재산이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에 있다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토지건축물 주택이 있으면 도시지역분을 또 계산합니다.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해? 재산세를 계산하고. 이거 부동산이니까 토지건축물 주택 따로따로. 뭐를 계산해?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와. 그리고 다시 도시지역에 있으므로 도시지역분 재산들을 따로 계산한다고요. 20만 원이 나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세율이 달라. 그럼 이거를 합쳐서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0만 원을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이 뭐다? 도시지역분 20만 원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라고요. 그럼 재산세가 얼마로 늘어나?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그 얘기예요. 꼭대기가 185쪽 쭉 나왔잖아요. 고시를 합니다. 의결을 거치고 저치고. 그래서 세 번째 줄 토지건축물 주택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에 1에 따른 세액에 2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번은 뭐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1번 100만 원이 나와서 그 다음 2번은 뭐다? 도시지역분 세율이 113입니다. 이게 2번이 도시지역분이야. 20만 원. 그럼 합쳐서 재산세액이 얼마가 된다? 120만 원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여기 봐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여기 봐요. 고지서에 뭐가 찍혀 있어? 재산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 두 번째는 뭘로 찍혀 있어? 도시지역분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 그 세 번째는 순서는 관계없어. 지방교육세가 찍혀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찍혀 있어. 다 합치면 이제 납부할세액이 되겠죠. 이거 수없이 받잖아. 고지서. 집이 없는 분들은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잘하려면 집 한 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지서를 받아봄으로써 그게 시험 문제예요. 단 재산세는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얼마 미만?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복잡한 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 자, 도시지역부는 결론이 뭐다? 재산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네요. 188쪽. 자, 부가징수로 들어간다고. 책으로 하자고, 이거는. 자, 항상 부가징수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성립시기. 6월 1일 소유자에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납기. 이거는 별 딱 붙여.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아무 때나 막 내는 게 아니죠. 납기는 뭐의 약자야? 납부 기간의 약자야. 자, 토지는 언제까지 내는 거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약 보름이야, 보름. 말일 하면 안 돼요. 자, 주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했죠? 여보세요. 토지 건물은,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잖아. 많이 나오니까 한 번에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2분의 1은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말일. 두 번 낸다고요. 한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싼 집은 한꺼번에 고지서가 날라와. 얼마 이하라고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언제 낸다? 빠르게 7월 16일. 9월 하면 큰일 나요. 주택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나머지 선박은 7월 16일. 항공기도 7월 16일.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고지서 두 번 날라오잖아요. 그러나 20만 원 이하는 한 번 날라와. 한 번.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왜 토지가 9월이야? 숫자가 다르잖아. 1번. 왜 토지가 9월이야? 토지는 합산하잖아.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러니까 느리게 9월 16일. 그러나 건축물은 7월 16일이에요.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상가를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건물부는 7월 16일 상가, 토지부는 9월 16일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이게 뭐다? 정기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죠. 자, 오른쪽 수시분이 있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과세 대상에 누락. 세금 계산을 정부가 빠뜨렸어. 누락. 그 다음 위법. 납세의무자가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는 모든 세금은 끝자가 뭐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야,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주소지하면 안 돼요. 소재지. 그러니까 1번만 알면 되잖아.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다 소재지야. 주소지하면 오답이에요. 그 다음 징수 방법. 고지 나쁘죠? 쟤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잖아. 그럼 고지서 발급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가 뭐라고요? 고지서 발급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야? 집이 없는 자들이야. 집이 없으면 처녀총각 때 어떻게 해야 돼?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야 돼. 10년 공공임대. 그거를 싸게 분양받고 이제 되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종잣돈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재산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3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저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월세 살다가. 길 딱 가다 보니까 미분양이 일어난 거야. 딱 보니까 입지가 좋더라고. 그래서 4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래서 2년 받다가 분양 전환했어요. 그래서 1억에 분양했다고요. 1억 500.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따블 치고 팔았어요. 2억에 팔았어. 그럼 1억 벌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조금씩 저축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한다? 딱 보면 집을 사줄 형편이 못 되잖아. 그럼 10년 공공임대나 5년 공공임대나 민간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지네들이 벌어서 월세 내면서 이제 분양자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분양자금이 모자라요. 그럼 대출받고 그걸 팔고 최소 1억 남는다고요. 입지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자녀들 집을 마련해주고 재산을 형성시켜주는 게 부모의 또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찰로 베팅을 못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1억을 베팅해서요. 대출받아서 죽는다고 자기애 죽는다고 했길래 내가 대출받아서 1억을 베팅했는데 전화 한 통 안 나. 가면 끝이에요. 벌어서 갚겠대. 개 나발. 한 번 딱 50만 원 갚았어. 한 달에 50만 원 갚는다 그랬어요. 한 번 딱 주고 연락을 끊어. 근데 뭐라고 그래? 자기 자식인데. 이혼 안 하고 살아주는 것도 고맙지, 며느리 앞에. 생각하면서 사세요. 좋잖아요. 총각 때 매일 술 퍼먹고 돌아다니잖아. 그 꼴 안 보니까 살 것 같아요. 나 그래서 그 1억 갚느라고 지금까지는 강의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저도 강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에? 이거 강의도 맨날 연구해야 돼. 내년에 뭐 나올 것인가. 이제 개정법을 바탕으로 이거 굉장히 머리 쓰는 직업이에요. 이거. 강의는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인원이 몇 명 없으니까 소곤소곤 거리면서 강의하잖아. 딱 어디서 표시가 나느냐. 딱 200명 딱 앉혀놓고 강의하면요. 테크닉이 없는 사람은 버벅거려요. 뒤에까지 봐야 돼. 강의할 때 이 여자만 내가 보잖아. 그럼 뒤에 여자가 질투를 내. 내 젊었을 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중간도 보고 끝에도 보고 이렇게 쫙 이끌어가는 게 명강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수없이 강사가 등극하잖아. 약 80%가 탈락해요. 거기서 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해봤다고요. 자, 그 다음 고지서 발부하잖아. 고지서 발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
고지서는 아무 때나 날라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5일. 자, 5일이 나오면 뭐다? 항상 좌우로 숫자를 봐야 돼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5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은 납기가 언제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보다 개시 5일 전까지야. 5일 전. 납기 5일 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틀린다고요. 왜 틀려? 5일밖에 안 남았잖아. 5일밖에 안 남았잖아. 납기 5일 전하면. 그럼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뭐다? 연체해버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납기 개시 5일 전. 그러면 이게 보통 15일이니까 5일 전이니까 20일 여유가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5일 앞에는 납기 5일 전하면 오답이에요. 개시. 그래야 20일 여유가 있지. 출제는 개시하면 큰일 납니다. 개시자가 붙어야 돼요. 개시자를 반드시 확인하자. 자, 숫자 10일이 아니라 5일이야. 왜 5일이야? 왜 5일로 만들었을까요? 세종시 하면 5일이면 구석구석 다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어. 그래서 5일을 만든 겁니다. 5일. 5일이야.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고지서 날라왔다. 오, 고지서 날라왔다. 오, 고지서 날라왔다. 세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5일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개시. 그래야 20일 여유가 있다. 자, 그 다음 3번.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날라와? 병기되는 조세, 병기세. 딱 하나 있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세 종류가 있는데 소방분입니다. 앞에 밑줄 그어.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원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 따로따로 보내는 거야. 근데 재산세와 밑줄 그어. 납기가 같을 때.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불편하잖아.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원래 따로 보내는 거야.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답이라고요. 따로따로 보내도 되고 나란히 적어 세 글자로 뭐다? 병기세입니다. 병기되는 조세, 병기세 나란히 적는 거를 병기라 그래. 자, 그 다음 190페이지. 자, 물납, 분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 분납. 자, 물납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얼마를 넘어갈 때 문납할 수 있다. 밑줄 그어. 천초가. 천초가예요. 이상하면 큰일 나요. 천초가. 일명 물천지야. 천초가. 자, 그럼 물납은 부동산으로 하는데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 관할구역에 있는 거. 세종시는 세종시 거. 광주권은 안 받아줘. 어디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관할구역에 있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세종시는 세종시 것만 받아준다고요. 그럼 세종시 입장에서는 광주 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관할구역이 다르잖아. 지자체장이 다르죠? 자, 요건이 뭐다? 1천초가. 이상하면 안 돼요. 물천지 천초가. 자, 2번. 자, 물납을 하려면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안 받아줘.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신청과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럼 1번 숫자 신청은 언제 한다? 10일.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자, 10일 앞에는 납부기 한 개시가 아니에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그래야 유리하잖아.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5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물납하면 이익나요, 손해나요? 물납하면 이익나, 손해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30% 손해나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 낼 수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물납을 받아주는 거야. 손해난다고. 손해나니까 열받지. 열받아서 신청한다. 열. 그럼 허가는 빠르게 해줘. 5일. 10일 5일 뒤집어지면 안 돼요. 허가는 5일. 5허가 났다. 쟁일 읽어. 쟁일 읽어. 야, 천천히 읽어요. 쟁일 5일. 5일 10일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오른쪽 3번. 자, 허가가 떨어졌다. 그럼 물납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돼. 그럼 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자, 과세기준 연재 시가로 한다. 이게 공시가격이야. 과세기준 연재 시가로 한다. 평가. 여기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역, 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잖아. 니은,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뒤에는 알 필요 없어. 자, 평가는 언제 한다?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12월만 하면 틀려요. 허가일 하면 틀려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즉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토지는 시가표준액,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고요. 원칙이. 그러면은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30%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물납을 할 수 없어. 손해나니까. 재산세만 할 수 있어. 왜?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자, 나머지는 시험 나오는 게 없어요. 자, 평가는 언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시험은 어떻게 나와? 허가일 현재 땡이에요. 뭘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밑에. 이게 물납이야. 자, 그럼 넘어가 이제. 자, 넘어가면 오른쪽 193쪽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분납. 자, 분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야. 이상하면 안 돼요. 250 초과. 그럼 분납은 나누어서 내는 거죠? 돈이 모자라. 나누어서 내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야?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하면 오답이에요.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됐습니까? 250 초과 and 일부.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2개월 하면 틀려요. 1개월 틀려요. 3개월 이내. 자, 2번. 자, 분할납부세 기준 및 분할납부 신청. 이거 잘 봐야 돼요. 별 표시하고. 자,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기억.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거면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뭐를 분납한다? 50% 이하 금액. 뒤에 법조문이 뒤바뀌면 안 돼요. 자,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자, 500만 원 이하는 뒤에 오는 지문이 뭐라고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자, 니은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이 뭐다?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분납하라고요. 어디 가요? 캑캑거리네.
큰일 났다. 조심하세요. 좀 감기 조심하라고요.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사례를 한번 보자. 이게 법조문이야. 뒤바뀌면 안 됩니다. 500만 원까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다? 250초과가 그대로 내려와. 5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사례.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야.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이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요렇게. 최대 분납금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4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만 원이 답이야. 그럼 250만 원은 납기에 내는 겁니다. 에? 그럼 3개월 이내에 얼마 낸다고요? 최대 150. 그럼 250은 언제까지 내? 납기 내에 내고, 그래서 일부를 분납하는 거예요. 자, 그럼 6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을 자르면 돼. 그럼 최대 얼마야? 300.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고,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5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기준점이 얼마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 초과, 500만 원 초과는 절반 이하. 이렇게. 자, 7번.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3,000원 하면 안 돼요. 왜 2,000원이야? 고지산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뒤로 읽으면 뭐라 그래요? 미소. 미소. 소액 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요? 2,000원. 3 하면 틀려요. 3 보이면. 우리 집사람 키로수가 87kg예요. 내가 어제 확인해서. 오늘 병원에 가요. 과체중으로. 나이가 먹어가니까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땡긴대. 그래갖고 87kg를 확인했어요. 내가 그래서 90kg만 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신신당부했어요. 첫째, 밥값이 더 들어가죠. 아니 근데 내 부인이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왜? 살찐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 매일 병원에 침 맞으러 가고 그냥 다 제 돈 버는 거는 병원비로 다 날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애들은 책임을 못 져. 내가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남자가 또 오래 살면 또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안 좋잖아요. 그죠? 남자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편해요. 그래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2,000원 미만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1번 오른쪽 195쪽 세부담 상한 별 딱 붙여요. 세부담 상한 11쪽 세부담 11번 195쪽 왜 세부담 상한이 있을까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니까 부동산 가치가 뛰었다. 그럼 뛴 만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뛴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금액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세만 쓰는 용어예요. 자, 세부담 상한은 뭐다? 직전 연도, 작년 기준이 항상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럼 세부담 상한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이다. 이거는 토지 건축물을 얘기해요. 단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졌어. 원칙이 그래. 원칙이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주택은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 주택은 거기에 나왔잖아요. 자,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앞에는 뭐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은 원칙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위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뭐다? 작년 기준이야. 직전 연도. 자, 1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해당 연도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어. 3배가 뛰어간 거야. 3배가.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한다고요. 한 작년 곱하기 150%. 이렇게 100분의 150은 150.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 150만 원. 300만 원 나왔죠? 그럼 150만 원은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이렇게. 그럼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 없어요. 예외는 지금 알 필요 없어. 100분의 150. 직전 연도. 100분의 150이에요. 자, 12번. 부가세가 뭐다? 부가세가 뭐예요? 재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 부가세.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 단 여기서 어렵게 나왔을 때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 괄호 도시지역부는 어떻게 한다?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부를 포함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도 아까 뭐라고 배웠어?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이렇게 배웠죠? 단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 괄호 도시지역부는 포함해서 계산한다? 제외해서 계산한다. 제외. 자, 여기까지가 비과세 빼고 나머지.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195쪽.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자, 옳은 거네. 1번. 항상 과세 기준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7월 1일 틀렸죠? 자, 드디어 나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이 7월이고 토지는 9월 16일입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 토지 건축물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디귿 드디어 나왔다. 500만 원 이하는 기준점이 내려오죠?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기간 몇 개월? 3개월 이내.
맞잖아요. 500만 원 이하니까 뒤에 오는 점은 기준점 뭐가 나와? 250 초과 이하면 틀려요.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를 발급하는 뭐다? 보통징수, 특별징수 틀렸네. 보통징수지. 그럼 옳은 거는 두 개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자, 마지막 부분이 비과세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비과세와 감면, 글씨가 달라. 그래서 시험은 비과세 위주로 나옵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글씨가 벌써 다르잖아요. 다르죠? 자, 비과세는 뭐다? 신고 신청이 필요 없어. 과세권자가 법에 의해서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과세할 권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포기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꼭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비과세입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입니다. 법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한다고요.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 그래요. 그 다음 감면은 뭐다? 신고해야 돼. 그 세무서나 지자체에 들어가면 감면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양식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거를 감면이라고. 신고 신청해서 부과하지 않는 거. 신고 신청. 자, 그럼 여기서 감면은 세금을 100% 깎아주는 것도 있고 일부 깎아주는 것도 있죠. 그럼 100% 깎아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면제라 그래요. 100% 깎아주는 거. 면제. 그럼 일부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감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50%를 깎아준다. 일부 깎아주는 거. 일부. 전부. 그럼 이거를 받으려면 신고 신청을 해야 돼. 신고 신청을 하고 일부 깎아주고 또는 전부 깎아줘서 부과하지 않겠죠?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비과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경감 면제를 합쳐서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여기는 신고한다. 확인받고 깎아준다고요.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세금이 전부 없고 일부 또는 전부가 없는 거죠. 공통사항이 뭐라고?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가. 차이점은 뭐다? 신고 안 한다. 밑에는 신고한다. 그래서 뭐 위주로 출제가 된다? 비과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합성어의 합성. 50%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라 그래. 전부 깎아주는 거.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감면. 용어 정리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재산세, 비과세 196페이지.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